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6단원 마지막 시간 그리고 1학기 수학의 마지막 시간인 탐구 수학 시간입니다. 상자를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보는지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6쪽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알맹이가 작은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로 하고 상자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공모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자 공모전. 우리 회사는 이번에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진육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상자의 모든 모서리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여야 합니다. 심사 기준도 있네요.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상자의 겉면에는 상품명, 주의사항, 제조회사명 등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심사 기준도 있습니다. 이 공모전 내용을 놓고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이면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얼마가 되어야 될까?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 되겠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이면 높이가 무려 216cm가 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16cm래요. 자,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공모전 내용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의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여야 하고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야 합니다. 자,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쓰라는 말은 그렇지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작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해 놓고요. 이 세 가지 기억해 놓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여러 가지 직육면체를 찾아 표로 정리하고 각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일단 선생님과 함께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를 찾아서 표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겉넓이를 부피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여러 가지 직육면체를 찾아 표로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곱해서 216이 되는 세수를 찾아 표로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 이 문제에서 세수는 무엇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연수여야 합니다. 자, 그럼 곱해서 216이 되는 세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곱해서 216이 되니까 216을 반대로 나눠보면 되겠죠.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6은 짝수니까 일단 2로 나눠지겠죠. 나누면 108이 됩니다. 108도 짝수니까 2로 한번 나눠봅시다. 2로 나누면 54가 되네요. 54도 짝수니까요. 2로 나누면요. 27이 되고요. 27은 2로 안 나눠지네요. 그렇죠.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누면 9가 되겠습니다. 9는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맞아요. 5학년 때 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왼쪽과 아래에 써있는 숫자를 모두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6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수들을 곱하면 216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여러 가지 직육면체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선생님은 가로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해가면서 직육면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가 1cm인 그리고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는 교과서에서 하나 찾아 놓았죠. 물론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훨씬 많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하나 찾아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로가 2cm인 녀석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cm면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대충 넣어주면 되겠죠. 자, 높이 부분 계산하면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2cm, 세로가 2cm, 높이가 54cm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가로가 3cm인 직육면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대충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3cm, 세로가 6cm, 높이가 12cm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세제곱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 곱하기 2, 4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4cm이고요. 나머지 세로와 높이는 대충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4cm, 6cm, 9cm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세제곱cm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2 곱하기 3에서 6을 한번 가로로 해볼게요. 가로가 6cm이고요. 나머지 부분 더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육면체가 되었네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부피도 216세제곱cm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가로를 몇으로 해볼까요? 가로를 8로 할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입니다. 나머지 세로랑 높이는 그냥 대충 숫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높이 부분 계산하면 9고요. 가로 8, 세로 3, 높이 9cm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세제곱cm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찾아 나가다 보면 부피가 216세제곱cm인 직육면체는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부피가 216세제곱cm인 여러가지 직육면체 찾아서 표를 정리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직육면체들의 건널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건널비를 구할 때 합동의 면이 세 쌍이다 라고 하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한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합동이 아닌 다른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그대로 숫자만 적용해가지고 각 직육면체들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는 1 곱하기 1이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는 1 곱하기 216입니다. 세로 곱하기 높이는 1 곱하기 216이죠.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건널비가 866제곱cm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녀석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는 2 곱하기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는 2 곱하기 54고요. 세로 곱하기 높이도 2 곱하기 54네요.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계산하면 440제곱cm가 되겠네요. 다음 이 녀석 가로 곱하기 세로는 3 곱하기 6이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는 3 곱하기 12고요. 세로 곱하기 높이는 6 곱하기 12입니다. 이것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건널비가 252제곱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녀석 가로 곱하기 세로는 4 곱하기 6이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는 4 곱하기 9고요. 세로 곱하기 높이는 6 곱하기 9입니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건널비가 228제곱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녀석 가로 곱하기 세로 얘는 정육면체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모두 다 같습니다. 6 곱하기 6으로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건널비가 216제곱cm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녀석 가로 곱하기 세로는 8 곱하기 3이고요. 가로 곱하기 높이는 8 곱하기 9죠. 세로 곱하기 높이는 3 곱하기 9입니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고요. 건널비는 246제곱cm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별로 모여 제품 상자로 알맞은 직육면체 3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자, 3개를 골라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었죠. 맞아요. 가능한 한 포장지를 적게 써야 한다. 가능한 한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작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걸 3개 골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와 건널비를 표로 쭉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죠. 그건 직육면체의 모양이 무엇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정육면체에 가까워질수록 건널비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고른 직육면체 중 하나를 골라 상자에 전개도를 만들고 꾸며봅시다 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선생님과 함께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이 학교 또는 집에서 스스로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6단원 마지막 시간이자 1학기 수학 마지막 시간이 끝이 났네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 이라고 하고 수업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1학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알아보고 안녕하도록 할게요. 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쪽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남색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푸른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남색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청출어람 뜻 알았죠?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